2030년, 당신은 후회할 겁니다. 2025년에 왜 은을 사지 않았을까? 지금 이 순간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하나씩 지어질 때마다, 태양광 패널이 하나씩 설치될 때마다 세상의 은이 영구적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죠? 금, 리튬, 구리? 아닙니다. AI 혁명의 진짜 승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은입니다. 투자 시장에서 언제나 금의 그림자였던 그 은, 변동성 심하고 주목받지 못하고 산업용이라고 무시당하던 그 은, 바로 그 은이 지금 AI 혁명의 가장 조용하고도 강력한 수혜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투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세상이 보지 못하는 연결고리를 찾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솔직하게 인정하겠습니다. 은은 오랫동안 투자자들에게 실망스러운 자산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은은 금과 함께 화폐로 쓰였죠. 하지만 결국 금만 살아남았습니다. 1971년 닉슨 쇼크 때 달러가 금 본위제를 벗어날 때 은은 이미 화폐 체계에서 사라진 뒤였거든요. 금은 중앙은행의 준비 자산이 되었지만 은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투자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은 안전자산이라 불리며 위기 때마다 주목받았지만 은은 변동성만 심한 금의 저렴한 대체제 정도로 여겨졌죠. 가격 움직임을 보면 더 명확합니다. 금 가격이 오르면 은도 따라서 올랐고 금이 떨어지면 은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금과 은의 가격 비율은 역사적으로 15대 1에서 100대 1까지 요동쳤습니다. 은의 가격은 금에 종속되어 있었고 독립적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겁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은 금만큼 희소하지 않았고 저장 가치로서의 신뢰도 낮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산업용으로 쓰인다는 사실은 오히려 단점으로 여겨졌습니다. 소모되는 금속은 자산으로서 매력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 그 프레임이 깨지고 있습니다. 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은의 물리적 특성은 수천 년간 동일합니다. 전기전도도 1위, 열전도도 1위, 반사율 최고. 이 특성들은 예전에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중요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세상이 은을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세기는 석유의 시대였습니다. 내연기관, 화석연료, 중공업이 지배하던 시대. 이 시대에 은의 전기전도도는 좋긴 한데 비싼 금속일 뿐이었습니다. 구리로도 충분했거든요. 하지만 21세기는 다릅니다. 전기차, 태양광, 반도체, 5G, AI. 이 모든 기술의 공통점이 뭘까요? 전기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고효율 전기 전달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빠르게 충전되고 효율적으로 방전되어야 합니다. 태양광 패널은 빛을 최대한 전기로 변환해야 하죠. 반도체는 나노 수준에서 정확하게 신호를 전달해야 하고 오지 기지국은 수많은 신호를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AI는 이 모든 것의 정점입니다. 기술 환경이 바뀌면서 은의 전기 전도도 1위라는 특성이 갑자기 결정적인 가치가 됐습니다. 과거엔 좋지만 비싼 금속이었다면 지금은 비싸더라도 써야 하는 금속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은은 변한 게 아니라 세상이 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AI를 소프트웨어로 생각합니다. 클라우드 어딘가에 떠 있는 물리적 제약이 없는 디지털 존재처럼요. 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AI는 물리적 실체입니다. 챗GPT가 당신의 질문에 답할 때 그 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서 수천 개의 GPU가 동시에 돌아갑니다. 각 GPU는 초당 수조 번의 연산을 수행하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전력이 소모되고 엄청난 열이 발생합니다. 오펜AI의 샘 알트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AI의 미래는 에너지 문제라고요. 실제로 GPT-킬 하나를 학습시키는 데 드는 전력은 수백 가구가 1년간 쓸 수 있는 양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이들이 짓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 하나의 전력 소비는 작은 도시 하나와 맞먹습니다. 이제 여기서 은이 등장합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은 고속 연산과 효율적 전력 관리입니다. GPU와 CPU 사이의 데이터 전송, 서버 간의 연결, 전력 공급 시스템, 이 모든 곳에서 은이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은은 전기 저항이 가장 낮기 때문이죠. 전기 저항이 낮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신호 손실이 적습니다. 데이터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되죠. 발열이 적습니다. 에너지가 열로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됩니다. 더 높은 전류를 견딥니다. 고성능 시스템에 필수적이죠. AI 시대에 이 세 가지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필수입니다. 구리로도 충분하다고요? 구리의 전기 전도도는 은의 95% 수준입니다. 5% 차이, 별것 아닌 것 같죠? 하지만 AI 데이터 센터에서는 그 5%가 수백만 달러의 전력비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성능 차이도 만들죠. 이제 이해되시나요? AI는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AI는 물리적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그 인프라의 핵심에 은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과 은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금은 저장됩니다. 은은 소모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금을 생각해 보세요. 금으로 만든 반지, 금괴, 금리, 심지어 전자제품 속 금까지. 이 금들은 언젠가 다시 회수될 수 있습니다. 금은 녹여서 다시 쓸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인류 역사상 채굴된 금의 대부분은 지금도 어딘가에 존재합니다. 중앙은행 금고에, 보석함에, 투자자의 금고에. 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은 다릅니다. 은도 보석이나 은괴로 만들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그건 전체 은 수요의 20%도 안 됩니다. 나머지 80%는 어디로 갈까요? 산업용으로 소모됩니다. 태양광 패널 속으로, 반도체 속으로, 배터리 속으로, 의료기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원히 회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성이 없기 때문이죠. 태양광 패널 하나에 들어가는 은의 양은 0.1g 정도입니다. 이걸 회수하려면 패널을 분해하고 화학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은의 가치보다 훨씬 큽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 하나에 들어가는 은은 0.3g. 이걸 회수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죠. 결국 이 은들은 폐기물과 함께 사라집니다.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은은 자산이 아닙니다. 은은 소모 자원입니다. 금처럼 순환하는 자산이 아니라 석유처럼 한 번 쓰면 사라지는 자원인 겁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자산의 논리가 아니라 자원의 논리를 따릅니다.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부족하면 더 오릅니다. 그리고 한 번 소모된 은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AI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은의 수요는 AI만이 아닙니다. 태양광이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은 빛을 전기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그 핵심에 은이 있죠. 태양광 패널의 표면을 보면 가느다란 선들이 격자 무늬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은 페이스트로 만든 전극입니다. 빛이 패널에 닿으면 전자가 움직이는데 이 전자들을 모아서 전기로 만드는 게 은 전극의 역할입니다. 은이 없으면 태양광 패널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패널 하나당 은 사용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패널 하나에 0.15g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0.08g 정도입니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 거죠. 그럼 은 수요도 줄어들까요? 정반대입니다. 2010년 전 세계 태양광 설치량은 17기가와트였습니다. 2023년에는 400기가와트를 넘어섰죠. 개당 사용량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설치량은 2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태양광 산업이 쓰는 은의 총량은 매년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는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가 재생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은 모두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쓰는 막대한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겁니다. 그 재생에너지의 핵심이 태양광입니다. 결국 AI가 성장할수록 태양광도 성장하고 태양광이 성장할수록 은 수요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AI와 태양광, 두 수요가 동시에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구조적 변화입니다.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도 늘어나는 게 정상 아닐까요?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입니다. 은 가격이 오르면 광산 회사들이 생산을 늘리고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고 결국 가격은 안정될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은은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은은 부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전 세계 은 생산량의 70% 이상이 은 광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구리광산, 아연광산, 납광산에서 나옵니다. 이 금속들을 캐다 보면 은이 함께 딸려 나오는 겁니다. 멕시코의 한 구리광산을 예로 들어보죠. 이 광산의 주 목적은 구리를 캐는 겁니다. 구리 1톤을 캔 때 은 50g이 함께 나옵니다. 광산회사 입장에서 은은 보너스일 뿐이죠. 그렇다면 은 가격이 2배로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광산회사가 은 생산을 늘릴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은을 캐는 게 아니라 구리를 캐고 있으니까요. 은 가격이 오르든 말든 구리 수요에 따라 생산량이 정해집니다. 이겐 공급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격 신호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순수 은 광산을 새로 개발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새 광산을 개발하려면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탐사, 인허가, 환경평가, 인프라 구축, 시설 건설,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게다가 환경 규제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광산 개발은 환경 파괴와 직결되니까요. 멕시코, 페루, 볼리비아 같은 주요 은 생산국들은 최근 몇 년간 광산 개발 허가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은 가격이 지금 2배로 뛴다 해도 공급이 늘어나는 건 10년 뒤입니다. 그 사이에 수요는 계속 폭증하고 있고요. 이게 바로 은 가격이 구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원자재 시장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데사이클이라고 부르죠. 석유가 그랬고, 구리가 그랬고, 최근엔 리튬이 그랬습니다. 이 사이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시장은 그 자원을 과소평가하고 있고, 투자자들은 다른 곳에 눈이 팔려 있죠. 두 번째, 조용히 오릅니다. 펀더멘털은 이미 바뀌고 있는데 가격은 천천히 반응합니다. 세 번째, 산업 수요가 폭발합니다. 어느 순간 그 자원 없이는 경제가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죠. 2000년대 초반 석유를 떠올려 보세요. 당시 유가는 배럴당 $20였습니다. 사람들은 석유 시대가 끝났다고 말했죠. 하지만 중국이 산업화를 시작했습니다. 수억 명이 자동차를 사고 공장이 돌아가고 도시가 건설됐습니다. 유가는 10년 만에 $140까지 치솟았습니다. 7배 상승입니다. 2010년대 초반 리튬을 보세요. 리튬은 배터리 원료라는 걸 다들 알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전기차는 테슬라 몇 대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전기차 시대가 열렸습니다. 리튬 가격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0배 넘게 뛰었죠. 그렇다면 지금 은은 어디쯤 와 있을까요? 바로 그 초입입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금융시장은 여전히 은을 금의 그림자로 봅니다. 조용히 오르고 있습니다. 2020년 온스당 $12였던 은 가격은 지금 $30를 넘어섰지만 아직 뉴스에도 안 나옵니다. 산업 수요는 폭발 직전입니다. AI 혁명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조용한 순간 이후에는 항상 폭발이 옵니다. 은의 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명확한 펀더멘털 변화가 있는데 왜 시장은 아직도 은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인식 격차 때문입니다. 금융시장과 산업 현장이 보는 은은 완전히 다릅니다. 월스트리트의 트레이더들에게 은은 여전히 귀금속입니다. 금값 차트를 보고 달러 강세를 체크하고 안전자산 수요를 따집니다. 그들은 은을 금의 베타로 봅니다. 금이 오르면 따라 오르고 금이 떨어지면 더 떨어지는 자산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리콘밸리의 엔지니어들은 다르게 봅니다. 그들에게 은은 필수 원자재입니다. 태양광 패널을 만들 때, 반도체를 설계할 때, 고성능 서버를 구축할 때, 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대체제가 없습니다. 구리로는 성능이 안 나오고, 금은 너무 비싸고, 그래핀 같은 신소재는 아직 상용화가 멀었습니다. 결국 은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격차가 무엇을 만들까요? 리프라이싱입니다. 시장이 잘못 평가한 자산은 언젠가 제값을 찾아갑니다. 문제는 그 순간이 언제냐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융시장도 눈치채기 시작했거든요.
2024년 들어 은 ETF로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은 선물을 사들이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 초기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여전히 모릅니다. 이게 기회입니다. 시장이 깨닫기 전에 움직이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을 따라갈 것인가, 시장보다 앞서갈 것인가. 선행 인식자가 되는 순간 당신은 이미 한 발 앞서 있는 겁니다. 은은 대체 불가능합니다. 전기 전도도 1위라는 물리적 특성은 바꿀 수 없습니다. 공급은 제약되어 있습니다. 부산물 구조상 가격이 올라도 생산량은 즉각 늘어나지 않습니다. 수요는 구조적입니다. AI와 태양광, 두 개의 거대한 파도가 동시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임 가격이 올랐다고요? 이건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원자재 대사이클은 항상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가장 조용한 순간에, 그리고 모두가 알아챘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은은 조용히 사이클을 시작했습니다. 2030년, 당신은 오늘을 기억할 겁니다. 그때 내가 움직였어야 했는데. 아니면 이렇게 말하겠죠. 그때 내가 움직였었지. 당신은 지금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